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국내 그 레이저 회사의 연구소장님을 맡고 계신 이원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짝짝짝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이시스 메디컬에서 지금 한 3년여 동안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원주인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1983년에 미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뭐 연구소나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데서 레이저나 플라즈마 관계된 일을 계속 하고 2003년도에 삼성에 와서 플라즈마 TV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을 가서 그 햄턴 유니버시티라는 조그만 대학에서 그 시니어 리서치 프로페서로 있다가 한 3년 전쯤에 JCC에 조인을 해서 JCC에서 지금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 그 뭐 연구소장님들 또 이런 소위 레이저나 에너지 디바이스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뵙는데요. 우리 이원주 박사님은 정말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그동안 저희 에너지 그 홀릭스에서 에너지 디바이스의 기본 원리를 계속 지금 이제 쫓아서 계속 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한 포인트 이렇게 쉬어가면서 박사님께 좀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모셨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박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레이저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레이저의 약자가 무엇이고, 소위 레이저의 특징, 모노크로마틱하다, 코헤런스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레이저로 하면 그 Light Amplification of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입니다. 근데 레이저의 큰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모노크로마틱 하다고 그래요. 모노크로마틱. 다시 말해서 단색광이죠. 어떤 파장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단색광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그 빛은 이렇게 파장이 X축이 델타 람다고 Y축이 파장이고 Y축이 인텐시티라고 그러면 넓죠. 이렇게 넓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레이저 같으면 이렇게 짧은 단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델타 람다가 10 나노미터, 10 엉거스트롬 그러니까 0.1 나노미터, 나노미터 단위죠. 나노미터 그렇게 단파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다음에 레이저는 가간섭성이라고 그래서요. 보통 단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LED도 단파장이 있어요. LED도 빨간 빛은 빨간 빛이고 파란 빛은 파란 빛이고 LED도 레이저 라이트 같이 이렇게 단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LED 라이트의 특징은 사방으로 퍼져요. 코이어런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가간섭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임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직진성이나 LED 라이트는 이렇게 지멋대로 돼 있어서 간섭이 돼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레이저는 코이어런트 페이지라고 해서 같은 디렉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LED 라이트하고는 모노크로매틱 단파장은 똑같아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다시 다음 페이지를 약간 설명을 들으면 이와 같이 레이저 라이트, LED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레이저는 이렇게 쭉 가간섭성이 있어서 직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에서 가간섭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W의 라이트 벌브가 있으면 뭐 같은 LED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빛의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레이저 빛 같으면 여시면 30cm가 떨어지면 약 1000분의 1W 정도로 줄어드는데 레이저 빛은 그렇지가 않죠. 레이저 빛은 직진성이 있고 가간섭성이기 때문에 1W 빛이 레이저 소스에서 바로 1W가 들어오죠. 굉장히 다르죠. 아까 100W를 쐈을 때 100W를 쐈을 때 30cm 떨어져서 10분의 1000분의 1W가 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1W 같이 작은 100분의 1W를 쐈지만은 눈으로 들어가는 거는 1W 그대로 들어가는 굉장히 강한 빛이죠. 그래서 아까 가간섭성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단색광을 가지고 있고 가간섭성이 있어서 직진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브라이트니스예요. 굉장히 빛이 강해요. 이렇게 모노크로마틱한 이렇게 단색광을 봐서 LED도 똑같이 단색광이 있는데 간섭성이 없어가지고 LED는 퍼지고 레이저는 퍼지지가 않고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스팟에서 굉장히 강하죠. 이쪽 레이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벨가트짜리는 그 빛이 이렇게 그 스피어리컬에서 구 형식으로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 구면체에서는 같은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빛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브라이트니스 강하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레이저 빛은 그렇지가 않죠. 레이저 빛이 지나가는 것과 안 지나가는 것에서 강한 빛과 약한 빛. 그러니까 브라이트니스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레이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모노크로매틱, 단색광, 코어런트, 가간섭성, 직진성이라고 그러죠. 그 보통 인텐시티가 크죠. 인텐시티가 그 레이저 빛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노크로매틱, 디렉션, 코어런트, 하이 인텐시티, 브라이트니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빛이 이렇게 증폭한다는 얘기예요. 스티뮬레이티드 자극을 하고요. emission of radiation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에이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이 스티뮬레이트돼서 증폭이 되는 레이저라는 단어만 이해를 하면 레이저를 반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또 조금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모노크로마티시티, 다이렉셔널한 특징, 또 하이 인텐시티를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 의사 선생님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코이어런스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빛의 파장 개념에서 소위 뭐 스파쇼 템포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한 페이스 안에서 그 파장의 결이 결맞춤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맞춤되어 있다. 결맞춤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빔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니까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서 빛이 직진성으로 쭉 갈 수 있고 지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매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익사이테이션 해갖고 포톤이 나오는데 네,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이어런스를 갖는지 아니면 어떤 그렇지 않죠. 레이저 만드시는 네, 분들이 만드실 때, 뭘 해서 코이어런스가 갖춰지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레이저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레이저가 되려면 이렇게 엔디아가 레이저 같은 거 이렇게 4레벨 레이저가 있어요. 엔디아그 레이저는 포레벨 레이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펌핑이라는 걸 갖춰가지고 이게 그라운드에 있는 게 익사이티드 올라가죠. 네. 익사이티드 올라가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중간 단계로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죠. 그 레벨로. 네. 이게 1064인데 요게 여기서 이제 이게 한 230 마이크로 정도의 그 높은 그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230 마이크로 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쫙 펌핑이 돼가지고 여기서 쭉 전자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가 떨어지면 여기서 빛이 나와요. 여기 이를 이렇게 하나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스폰테니어스 빛이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빛이 나와요. 원래 하나 빛이 나오죠. 요 때려가지고 나오는 게 요 모양이면 요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공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앰플리피케이션을 이렇게 미러를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포톤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요 포톤이 두 개 나오고서 요쪽만 왔다 갔다 이쪽으로 나가는 건 다 버리고요. 아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군요. 있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보인다고 그러는 건 레이저가 이렇게 만들 때 보이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가. 눈에 보인다는 거는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만 나오면 안 들어요. 여기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다 버리고요. 여기다 미러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셜 미러고 컴플릿 미러. 컴플릿 미러 100% 이게 100% 정도 되고 여기는 한 20% 정도만 나가고요. 80%는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익사이트 상태를 자꾸 쭉 스티뮬레이트 시키죠. 익사이트에서 포톤이 맞을 때 그 세임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코어런트 가지고 있는 그 빛의 특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진성이 있고 브라이트닝. 우리가 K 팩터라고 그래요. K 팩터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스티뮬레이트 되는 빛이 성질에 따라 페이지에 똑같은 게 익사이트 된 게 떨어지면 똑같은 게 생겨요. 똑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게 왔다 두 개가 와서 또 옆에 거 때리면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까
잘 설명하신 거예요. 결이 같다는 거. 결이 같은. 예, 예. 우리 채널을 계속 봐오신 의사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수소원자 모델에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면 뭐 발머인가요, 걔가? 예, 예, 뭐 예. 발머라고 하고 가시광선역에 오면 발머, 뭐 그 아래에도 뭐 파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불렀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걸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엔디아그 1064 레이저 같은 경우는 4레벨 레이저고 그 4레벨은 이 에너지 준위를 4개 사용한다는 그런 네, 뜻이죠. 네, 네. 그런 뜻인데 얘가 예를 들면 레벨 4에서 갑자기 제로 그라운드로 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벨 3 정도 중간 단계 트랜지셔널 존에 이렇게 에너지 포톤이 모여 있다가 상당 시간 거기 살고 있다가 그 녀석들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하고 걔가 다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해서 포톤이 만들어지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 포톤들이 결맞춤 형태로 만들어지고 네, 네. 그 중에서 쓸데없는 그 다른 파장의 것들도 나오면 걔네들은 버린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디아그 레이저가 익사이테이션 되면 1064만 나온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아니죠. 그렇죠. 그거 지금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착각하거든요. 1064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1064, 1320 기타 등등 것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1064만 이제 걸러내는 거라고 예, 예, 예.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엔디아그 레이저는 4레벨 레이저예요. 이렇게 4레벨 레이저는 이게 레이저가 되려면 이렇게도 펌핑이라는 그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그 레이저 안에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지만 야그 레이저 안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그라운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익사이트로 올라가요. 원래는 자연적으로 되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펌핑을 하면 레이저의 특징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으로 다 올라가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는 굉장히 fast decay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여기서 일렉트론들이 여기 fast decay니까 아까 230 마이크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노세칸이나 피코세칸으로 되고 이건 빛이 안 나오고 약간 열이 나오죠.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서 있죠. 이게 이제 트랜지셔널 존이죠? 네네. 익사이트 상태예요. 네.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빨리 지나가요. 패스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쪽에 어퍼 레벨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 그라운드 일렉트론보다 많아져요. 네. 이거를 밀도 반전이라고. 밀도 반전이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레이저가 일어나죠. 퍼플레이션 인벌전. 퍼플레이션 인벌전이 된 거죠. 얘가 더 많아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아까 얘기하는 뭐 스티뮬레이트 돼가지고 여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고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익사이트 상태가 돼가지고. 근데 요 미러가 딴 거는 반사돼하고 1064 나노미터만 반사되는 거를 쓰는 거죠. 1064 반사되는 걸 쓰니까 1065는 반사를 안 하고 1064 반사하니까 1064 에너지 레벨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1065, 1077 뭐 자파들이 나오는데 그거만 셀렉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광학계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님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4레벨 레이저, 트랜지셔널 존에 머문다. 그다음에 이 포톤의 파퓰레이션 인벌전이 생겨야만 레이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단계 포톤 인구가 많아져야만 위에 윗단계가 밀도 반전이 일어나야만 이제 레이저가 이제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레이저가 되고 중요한 게 펌핑, 익사이트 스테이트 그렇지만 퍼플레이션 인벌전이 돼야지만 레이저가 퍼플레이션 인벌전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레이저가 안 일어나요. 퍼플레이션 인벌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